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외교부 현안은 무엇인가요? 역시 북한이 이제 18일과 20일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적 대응으로 분주했습니다. 외교적 대응으로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이제는 일정한 패턴이 되어 있죠.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 대표들이 협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네. 이제 유엔 안보리의 규탄 성명이나 제재 결의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 조치를 추가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늘상 취하는 후속 조치지만 별 효과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번 18일 북한이 발사한 것은 ICBM이라고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화성 15형이었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제 장거리까지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전략 무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들에 위반되고 미국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마침 이제 18일에 북한이 ICBM을 쏜 날에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 중이던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하고 미넨 현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소에 했던 대북 정책 수석 대표들 간의 협의보다 한 단계 고위급에서 즉각 입장을 낸 것입니다. 미넨 안보회의에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참석 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가 혹시 미넨 안보회의도 겨냥했을까요? 북한의 이제 발사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발사 시점만 놓고 보면 국제적으로 이제 미넨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점이었고, 네. 또 하루 뒤인 19일 한미연합 공중훈련 실시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한미연합훈련이 자주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올해만 들어서요. 특히 이제 미국의 전략 폭격기라고 하는 B-1B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가운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전략 폭격기 B-1B가 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B-1B 전략 폭격기는 이제 괌에서 2시간 만에 한반도 상공에 진입할 수가 있고 최대 57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전략 무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미 당국이 자주 언급하는 확장 억제, 여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는 기종입니다. 한미일의 대북정책 수석 대표들도 관례적으로 협의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18일 날 당일이죠.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하고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대북 수석 대표하고 3자 유선 협의를 가졌습니다. 또 20일에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쐈을 때도 역시 한미, 한일 각각 양자 수석 대표들이 유선 협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미국을 방문 중인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이 21일 미국 국무부에서 카운터파트인 정박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겸 대북 특별부대표를 만나서 역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미일 간에는 한 목소리를 잘 내는 것 같은데 정작 북한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20일 연급 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한미일을 조롱했습니다. 주요한 논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간 것과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한미일 측의 정보 판단에 대해서 비꼬고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유엔 안보리에서는 어떤 성명이나 결의도 내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20일 뉴욕 이제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보리라고 하죠.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대응 조치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표부 다이빙 차석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은 장기간 큰 안보 압박과 위협에 처해 있다. 그래서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의 수준과 규모 제고라든지 적시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선에 대한 도발적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도발에 대한 위협감 때문에 북한의 대응 조치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북한만을 규탄하거나 제재할 수는 없다는 논지입니다. 네. 러시아 차석 대표도 이제 비슷한 논지를 폈는데요.
미국이 대북 적대 행위와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미일이 유엔 안보리의 규탄声明이나 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번 무의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딱히 할 방법이 없어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전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한미일을 비롯한 11개국을 대표한 성명을 발표하는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뜻이 통하는 11개국만 모아서 대신 이제 미국 대사가 대표로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외교부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러 대결이 이제 국제 정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위기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난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에 대해서 추가로 독자 제재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해도 실효성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이전에도 정리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써 이번이 4번째 독자 제재입니다. 네. 이번에 개인 4명과 기관 5개가 추가돼서 지금까지 개인 31명, 기관 35개가 모두 이렇게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습니다. 제재 조치의 내용은 뭔가요? 한마디로 금융 제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 개인이나 기관과 거래는 이미 전면 중단돼 있고 금지돼 있습니다. 하나만 하면 조치인 셈입니다. 네. 더구나 이제 이번에 우리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목한 것들은 이미 미국이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한 대상들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취하면은 국제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해서 전혀 국제적 금융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거래가 금지된 대상을 또 한 번 우리가 거래를 금지한다고 반복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 실효성 없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자 제재를 취하면 또는 다른 나라들이 독자 제재를 추가로 취하면 중첩적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미 해서 효율성은 없지만 여러 나라가 계속 똑같은 대상을 지정을 하면 중첩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 이건 말로만 그런 거죠. 또 네. 국제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운다.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해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독자제재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이루어진 독자제재 지정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고요.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8일 ICBM을 쐈는데 이틀 후인 20일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보면 이건 이미 준비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정부의 칼끝은 북한의 돈줄 제기와 인권 문제 이슈화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이미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여기에 더해서 22일에는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군이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22일이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은하, 다케시마는 이제 우리의 독도를 일본이 예. 죽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본 정부 차관급 인사가 참석을 해서 주일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는 등 서로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네. 그 18일 북한의 ICBM 발사, 19일 미국 전략폭격기가 동원된 한미연합 공중훈련, 20일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22일 한미일 해상훈련. 뭔가 조짐이 좋지 않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한미일 대 북한 대결의 예고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미 군사당국은 올해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올해 한반도의 봄이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부디 한반도의 꽃바다가 불바다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외교부 주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김치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